박사님, 인공지능은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원리 자체는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의 가장 기반은 결국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가상의 뇌를 그냥 컴퓨터 안에 구현한 거예요. 그게 뭐가 간단해요? 가상의 뇌를 컴퓨터에 문장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는 결국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네.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모아가지고 좀 일정 시점 이 정도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내는 이런 원리로 이제 그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거든요. 근데 학습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김태훈 교수님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번 틀렸어. 근데 3번, 4번 틀렸어. 그럼 더 이상 김태훈 교수님이 하는 말이 홍정현 씨한테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뉴런도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 뉴런이 전달한 게 맞았냐, 틀렸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쉽게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보편 근사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많은 큰 규모의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형만 하면은 누구든 우리는 묘사해낼 수 있다. 간단하네. 생각보다 쉽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이해하신 것 같아. 그럼 결국 그러면 AI라는 기술도 인간의 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모방한 아이디어를 거죠. 받아서 그렇죠. 모방한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 지능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있는 이 지능을 만드는 기계를 그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동물도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쟤네도 우리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애초에 네네. 그래서 그 2023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관련 100대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SF 작가죠. 테드 창. 테드 창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 차라리 응용통계라고 하자. 응용통계.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답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 분석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계학에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응용통계라고 부르지 왜 인공지능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맞아. 또 다른 언어학자 에밀리 벤더라는 사람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확률적 앵무새 같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따라하는데 그냥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예, 예, 예. 혹시 두 분께서는 인간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공격 들어왔어. 공격 들어왔어. 진짜 궁금해서요. 새로운 회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확률적 앵무새.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표현도 생각해보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나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도 학습을 해나가는 그렇지. 거인데 결국 우리도 그런 학습된 그 패턴으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랑 인공지능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 인공지능이랑 언어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겠다고 느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닮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의식.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사회화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과연 사회화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클라우드 연결이라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네. 인간에겐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학적인 논쟁이고 좀 더 세게 싸워주세요. 다 있지. 원숭이가 사회화가 안 되고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거울을 보여줬을 때 때려요.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뭐야 이놈 하고. 근데 얘가 사회화가 되면 얘가 나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충분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너무 공감합니다. 아, 나도 이게 참 중간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자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아는 좀 착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떡하나 저 사람. 그거는 너무 환원주의로 가요. 사실 자아가 잘 정의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들이 아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대단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아나 의식이나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일지 모르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 의식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잘 생명조차 아직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나는 사이비 이과였어. 나는 자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각이 지금 손에서 들어오는 촉각이 있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뭐 냄새도 있고 입에 미각도 있고 이 감각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뇌의 다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왜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걸 통합적으로 느낀다는 개념이 꼭 필요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네. 실제로 정신병이 생기면은 네.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네. 자기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교묘하게 하나의 자아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눈 여기 머리 여기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저 앞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은 존재하는데 그게 자아가 있다는 증명은 아니에요. 자아에 대응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고요. 모른다.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있어야 될 이유도 되게 명확하지 않고 와, 이렇게 이게 또 같은 그 문과 이과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갈리고. 자아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온 게 사실 인문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설에서도 내면이라는 공간을 일단 만들고 그 안에 내면의 소리를 집어넣는 그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 자아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과 쪽에서 충분히 그 아니, 생각을 안 돼, 하게 안 돼, 안 돼. 만들거든요. 레드썬. 안 돼. 나오세요. 예, 여기 말리면 안 됩니다. 그 김상욱 교수님도 분명히 그거는 증명하기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거고.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뇌가 하나인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뇌가 일단 적어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각자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거 속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아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외로 그 단단한 기반 위에 있지는 않다. 교수님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